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타이트한 옷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을 산답니다. 과거와 달리 몸매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킨스 박사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의 개척자이며 선구자입니다. 체중 감량과 건강한 삶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찬찬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자 소개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트레이시 로렌스는 40대 중반의 레스토랑 매니저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덩치 큰 소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체중은 86에서 104kg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녀의 키는 162cm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동네를 걸었지만 체중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거울 보는 것을 싫어했어요. 매일 탄수화물을 갈망했죠. 탄수화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과자와 사탕을 즐겨 먹었어요. 다르게 먹는 방법을 몰랐죠. 뚱뚱한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약혼자 잭을 만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친구가 애킨스 영양학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첫 주에 탄수화물 중독을 극복했고 그때부터 다이어트가 쉬워졌습니다. 그녀는 약혼자 잭과 함께 로맨틱한 유람선 여행을 떠났습니다. 체중이 줄어서 새 옷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활기를 찾았고 걷기를 하루에 1시간 반으로 늘렸습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에너지가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3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마늘, 버섯, 고추와 호박, 버터와 함께 소고기를 볶아서 먹는 것을 좋아해요. 아침에는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을 즐겨 먹고요. 더 이상 몸이 붓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아요. 저녁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다이어트가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애킨스 영양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저는 체중 감량의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불평등의 비밀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위에는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고 그럼에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의 몸보다 기초대사가 좋습니다. 불공평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불공평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얼마나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좀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뱃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호르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코스 요리를 먹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면 췌장은 혈액 속 당을 제거하기 위해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인슐린은 세포로 혈당을 운반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세포에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면 간은 과도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고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모든 글리코겐 저장고가 가득 채워지면 신체는 남겨진 포도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간은 남아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키고 이것은 배, 허벅지, 엉덩이에 지방 저장 탱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지방 생성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저장 탱크의 용량은 포도당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저장 탱크가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비만이 초래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반면에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호르몬 등 많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혈당 상태는 즉각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혈당 상태는 응급 상황이기에 우리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즉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이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왜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의 해답을 초기 원시 인류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대략 4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오랜 시간 채집과 수렵에 의존했습니다. 익물이 곡물을 주된 식량으로 삼게 된 것은 1만 년 내외입니다. 이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해서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화학자들은 이를 농업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인류에게 혁명적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는 진실 하나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류는 399만 년 동안 곡물을 주된 식량으로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주로 먹었던 겁니다. 탄수화물은 드물게 먹을 수 있었던 영양소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높은 혈당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많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유일하게 인슐린 호르몬만 있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은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도한 탄수화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식단은 우리 몸을 곤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21세기 인간의 몸도 원시 인류의 DNA와 다르지 않습니다. 레베카 체이스는 빵과 디저트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먹는 것도 즐겼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2세이며 신장 181, 체중 120kg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옷장 속 낡은 청바지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하지만 옷의 단추는 그녀의 영혼을 거부했습니다. 단추를 잠글 수 없었고 파도와 같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효과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중독자였습니다. 처음에 에키스 영양학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처음 4일 동안은 정말 간절히 빵을 원했어요. 하지만 갈망을 참았고 2주 후에 8kg을 감량했습니다. 이제 좌절감을 안겨줬던 청바지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잦아들수록 그녀의 몸무게는 계속 빠졌습니다.
저지방 환상에 빠진 친구는 그녀에게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위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애킨스 시작 4개월 차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레베카, 아주 건강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식단을 계속하세요. 이제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과거보다 훨씬 활력 있는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까지 39kg을 감량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을 위해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타이트한 옷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을 산답니다. 과거와 달리 몸매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작은 옷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저지방과 저칼로리 식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색한 옷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체중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요요의 깃발만 외롭게 펄럭일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제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음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먹는다면 음식은 여전히 맛있을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강박관념도 사라질 겁니다. 음식 강박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며 범인은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호르몬이 일으키는 장애입니다. 단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호르몬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호르몬 장애의 핵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여러분의 의지력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조언은 체중 감량을 개인의 의지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의 원인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체중 감량은 더 이상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자네 드레이크는 무려 17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왔습니다. 한쪽 발가락에서 시작된 작은 물집은 봉화지경으로 악화되었고 순식간에 다리 전체로 번졌습니다. 봉화지경은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통증이 동반하는 세균성 감염 질환입니다. 심할 경우 피부가 괴사하고 최악의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즉각 혈당을 내리지 않으면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녀는 매일 인슐린 주사와 당뇨약 글루코파지를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혈당 수치는 300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높은 혈당 수치는 그녀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서점에서 애킨스 영양학을 만났습니다. 앱손 소금을 넣은 물통에 발을 담그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상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천만다행으로 운 좋게 기회를 만났죠. 저는 책을 읽자마자 바로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혈당은 190으로 떨어졌고요. 2주일이 지나자 혈당은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인슐린 주사를 중단했고 나중에는 당뇨약도 끊을 수 있었어요. 에킨스 영양학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180에 90이었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한 뒤 혈압은 110에 70입니다. 300을 넘나들던 혈당 수치는 11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30 하락하여 180이 되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체중은 무려 22kg이나 감량되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양과 건강에 대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은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잘못된 종류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방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고탄수화물 식사로 혈당을 올리면서 동시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적어도 당뇨병이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인슐린과 당뇨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 바로 탄수화물 제한 요법입니다. 그래서 에킨스 영양학은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당뇨병을 알고 있거나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하십시오. 한 달 안에 혈당장애에 관련된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당뇨병과의 결별이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실제 임상에서 5,000명 이상의 2형 당뇨병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약물을 중지할 수 있었으며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들 중 50% 이상이 주사를 중단했습니다. 정상인이 지금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한다면 당뇨병이라는 악당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킨스 다이어트 혁명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건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그 요인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탄수화물 식단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당뇨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300여 권이 넘는 건강책을 보고 내린 짧은 결론은 모든 질병의 우두머리가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당이라는 사실입니다. 당뇨병은 모든 만성질환의 대부입니다. 간혹 땡땡 먹으면 당뇨병이 싹 사라진다는 선정적인 낚시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만성질환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식단을 오랜 시간 지속한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과 서서히 이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장애가 있는 분들은 꼭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에킨스 다이어트 혁명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